이번 시간에는 그 스타일 관리자에서 문서 객체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할게요. 다른 데 다 배웠는데 좀 더 개념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일 관리자를 읽으시면 다목적 객체 아래쪽에 문서 객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서 객체는 어떻게 아키텍처든 어떻게든 스트럭처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세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만 자세히 좀 터득해 두시면 편리에 다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문서 객체를 확장을 시키면 여러 가지 문서 객체에 따른 스타일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레이블 객선 스타일, 그 다음에 일람표는 좀 나중에 다시 내일 정도에 배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성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특성 파트 정도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이블은 우리가 도면을 다 그렸어요. 들어간 도면도 그리고 덕후 도면도 그리고 도면을 다 그린 상태에서 그대로만 두면 얘가 뭘 나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관을 그린 다음에 이 배관 명을 입히고 광경을 입히고 그 다음에 BOP를 입히고 그죠? 치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을 해놔야만 이게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레이블 곡선 스타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 곡선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얘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레이블이 다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레이블 곡선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특성 세트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특성 세트를 정의한 거를 레이블 곡선 스타일에서 가져오는 거고, 자, 그러면 특성 세트 정의만 또 정의를 하면 되냐? 얘는 소수점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수도 표현이 되고, 소수점 두 자리도 표현되고, 세 자리도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소수점이 무한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의를 해놓을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형식은 데이터 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소수점 우수리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1회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든지 아니면 10회 단위에서 반올림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딱 세팅해 놓고 어떤 그러한 형식들을 정의해서 불러다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세트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특정 세트의 어떤 형식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반대로 작업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 세트를 정의를 하면서 특성 세트가 끝났으면 레이블 곡선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특성 데이터 형식을 먼저 만들 때, 특성 데이터 형식은 왜 얘가 필요하냐? 특성 세트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성 데이터 형식은 기존에 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한 번만 딱 보면 얘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OP, BOP 접수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단위, 얘는 이름에서 알듯이 단위를 정의를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접두어인 BOP, 얘를 정의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 탭으로 이동하시면 이름이 그대로 와 있죠. 그 다음에 설명에 그 값에 타이틀의 맨 아래 접두어를 추가한다라고. 얘는 접두어를 정의하는 데이터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형식화라는 곳에 접두어가 BOP라고 적혀있네. 그러면 여기에 접두어가 BOP라고 적혀 있어서 얘를 어떤 형태를 데이터 세트에서 얘를 가져다 쓰면 앞에가 BOP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다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안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특성 데이터 세트에서
세트에서 이 형식을 가져다 썼는데 이 세트 값은 객체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정의된 값을. 근데 정의된 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표현이 되는데 그 에러 표현 방법이 그냥 대시 하나를 표현을 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NA. 예를 들어서 특성 세트 정의에서 광정을 표현하는 특성 세트를 정의를 해요. 근데 얘가 광정을 표시하는 특성 세트 정의인데 형식을 예를 들어 형식을 가져와 버렸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이런 NA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대소문자, 상단, 하단, 문장 등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디폴트로 놓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수. 얘는 어떤,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정수가 의미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참 있는데, 얘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샘플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 샘플이 되어 있고요. 뒤에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른쪽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그 샘플링에 의해서 결과 값이 보여져줍니다. 실수적으로 이동하시면 단위 유형 길이로 되어 있어요. 얘는 DOP니까 단위 유형이 길이다.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가속폭, 각도, 강도 이런 게 보이죠. 유량도 보이고 온도도 보이고 힘 같은 것도 보이고 전류나 전력 같은 게 보이고 이 중에서 길이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DOP니까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단위 형식은 식진법을 쓸 건지 과학에 해당되는 걸 쓸 건지 공학을 쓸 건지 건축이 세트 인치입니다. 분수 형태를 쓸 건지 우리는 식진을 쓰죠. 정밀도는 소수점 무수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자리까지 나타내는 건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낼 건지 아니면 0에서 끊을 건지 0에서 끊겠습니다. 정밀도를 그냥 0으로 두시고요. 축척은 지금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으면 1000mm는 1000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를 1000으로 둔다. 그러면 1000mm는 1이 되겠습니다. 1000mm 여기다 1000을 두면 1000mm가 1이 되는 겁니다. 반대죠. 1000이면 공짜가 태양까지가 더 붙어갖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mm를 1m로 표현하려면 1 나누기 1000 하면 돼요. 이 수평을 1 나누기 1000 하면 됩니다. 보통 1로 두습니다. 얘는 빔 스타일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요. 반올림은 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지, 아니면 1의 단위에서 반올림 할 건지, 10을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 할 건지, 이런 걸 나타납니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지. 그러면 데이터에는 1, 2, 3, 4, 5, 6, 7, 8, 9 되어 있는데, 소수점이 10의 자리니까 5가 반올림돼서 50이 되거든요. 그렇죠. 1의 자리가 반올림돼서 50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반올림의 근사점 위 아래가 있는데 근사점이라는 얘기는 사사오입을 한다는 얘기고요. 위는 무조건 소수점이 나타나면 무조건 위로 올려버려야 하는 거고요. 아래는 소수점 밑으로는 무조건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0 억제 이것들은 다 아시죠. 소수점은 마침표로 배수 어떻게 표현할 건지 나타내는데 옵션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내가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적용을 누르시고요. 특성 데이터 형식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다 소거를 하십시오. 소거를 누르세요. 소거를 누르면 몇 개에서 소거가 안 되네요.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자, 데이터 형식에서 새로 만들기. 자, 얘는 배관의 높이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배관 높이. 적도는 그대로 두십시오.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시고요. 정리도 입력하지 마시고, 정의 안됨이나 해당 없으면은 다 공백으로 주십시오. 대소 문자 그대로로 되어 있네요.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요. 정의수 형태 그대로 두십시오. 단위 유형은 역시 길이를 주셔야 되겠죠.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위 형식은 습진, 정밀도는 0으로 주십시오. 자, 반올림은 10의 자리까지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자, 적용 누르시죠. 자, 특정에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광경을 표현할 때는 아니 이렇게 표현할 거다. 광경이라고 입력을 하시죠. 자, 적도에는 나는 광경을 표현할 때 요즘에 그 ISO죠. 세계 표준으로 ND라는 공칭 지름 값을 씁니다. 자, 나는 ND라고 표현하겠다. 이렇게 ND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 안 되는 해당 없음이든 다 공백으로 주십시오. 자, 단위 유형은 밑으로 쭉 보시면 뭘로 길이도 있을 거고, 자, 길이가 제일 낫겠습니다. 길이를 선택을 하시고 단위는 밀리미터, 10진, 정밀도는 0. 반올림도 그대로 0으로 두시고 적용. 자, 그럼 결과값에 여기 그 적도에 ND라고 쓰고 공백을 하나 주십시오. 공백을 하나 주시면 이렇게 ND 각각 공백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갑니다. 여기 공백이 없으면 공백 없이 바로 강경이 들어갑니다. 공백 있이 강경이 들어가도 되고 공백 없이 강경이 들어가도 됩니다. 적용. 자, 일단 이 두 개만 해볼게요. 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데이터 해치기에서 언제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성 세트 정의로 이동을 하셔서 특성 세트 정의는 우리가 그 도면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릴 때 배관을 그리든지 덕트를 그리든지 배관과 덕트 이러한 부분 개체에는 우리가 BIM이라고 얘기하죠.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값을 어떤 정보값을 가져오느냐. 개체 안에는 수십 개의 정보가 있는데 그 수십 개의 정보가 우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화면에 다 나타날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수십 가지의 정보 중에서 어떠한 특정 값만 불러와서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만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객체 중에서 뭘 화면에 표현할 거냐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파이프의 BOP를 알아야 되겠다. 이 BOP를 도면에 표현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한 것들도 있는데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에서 주시겠습니다. 배관의 하단 레벨이 돼야 되는 하단 높이 배관의 하단 높이라는 이름으로 줄게요. 일반 배관의 하단 높이라고 되어 있고요. 적용이라는 부분에 배관의 하단 높이라고 내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파이프를 선택을 하십시오.
파이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다음 다른 거 일체 건들지 마시고 정의 부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동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른쪽 부분에 아이콘들이 쭉 보일 거예요. 7개인가? 8개, 9개, 9개인가요? 자, 쭉 보이는데 얘네들은 객체의 특성 값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건가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 수 있습니까? 이름이 있고 밑에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값에 예를 들어서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BOP 기본값이라는 부분에 클릭하시면 엄청 많은 설정값들이 나옵니다. 이 엄청 많은 설정값 중에서 본인이 찾아야 돼요. 본인이 찾습니다. 찾는데 그 취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수동 특성 정의로 하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자동 특성 정의 초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특성 정의를 초과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조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 부분에 우리가 BOP니까 여기서 위치 Z를 클릭하시죠. 위치 Z는 배관의 센터를 표현하는 정의값입니다. 여기에서 그 BOP를 나타내는 어떠한 정의는 없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 값을 선택하십시오. 확인. 얘는 파이프 센터의 그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새로 추가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다 많이 선택을 할게요. 높이 값을 선택하십시오. 높이 값은 배관의 그 지름인데 수직 지름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진원을 가지는 어떤 파이프면 높이든 뭐 넓이든 똑같겠죠. 근데 예를 들어 타원을 가지고 있는 직경을 가지고 있는 배관이면 이 높이 값하고 넓이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BOP니까 높이 값을 지정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셔가지고 필요한 거 부품 크기 이름이라고 있네요. 부품 이름, 부품 크기 이름, 그 다음에 라거도 선택을 하시고 연결 지름도 선택을 하시고 길이가 알겠군요. 길이도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길이 선택됐고 높이 선택됐고 단열재 두께도 한번 선택을 할까요? 그 다음에 부품 이름, 부품 크기 이름, 연결 지름 있나요? 연결 지름도 있고 공칭 연결 지름은 공칭 연결 지름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개 정리를 했잖아요. 적용 부분을 이동해서 현재 우리가 파이프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선택을 해버리면 조금 전에 정의에서 자동 선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정의를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꽃 준비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높이를 선택을 하면 기존에 선택된 게 없어져 버려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 파이프가 가진 특성과 파이프 분석이 가진 특성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둘 다 가져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OP를 가져옵니다. 배관의 가장 아래. 배관의 하단 높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는데, 얘를 좀 이름 바꾸기 위해서 배관 특성 정의라고 할까요? 배관 특성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배관 특성이라는 그 특성 세트 정의 안에, 그 안에 그 다양한 특성들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성에서 배관의 가장 하단을 제공을 하죠, 안에. 그러면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fx 버튼을 눌리시고, 여기에 BOP라고 입력을 해요. 입력했습니까? 자, 그러면 BOP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관의 Z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위치 Z. 됐습니까? 자, 위치 Z에서 뭘 빼느냐면 배관의 반지름을 빼야 되겠죠. 가로 열고 높이 잠깐 띄고 나누기 2.0이라고 주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확인 누르시죠. 자, 그 다음에 fx 값을 한 번 더 누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름을 BOP 언더바 FL로 주십시오. 적다운표 하나 치우시고 BOP FL 한칸 띄고 콜론 한칸 띄고 적다운표 받고 한칸 띄고 엔드마크 한칸 띄고 그 다음 배관 특성에 있는 BOP 값을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만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공칭 연결 지름이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유형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얘는 왜 여기 자동으로 적혀 있냐면 이게 형태가 조금 전에 자동 특성에서 가져왔죠. 그럼 여기 유형에 자동으로 표현되고 조금 전에 수식으로 가져오면 여기에 수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됐으면 레이블 버튼으로 이용할게요. 레이블 버튼을 이용해서 또 새로 만들기 BOP라고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BOP 레이블 스타일 주석 부분에 특성 세트 사용을 클릭하십시오. 얘는 특성 세트 사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특성 세트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MEP 행거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쪽 콤보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배관 특성이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죠. 그 중에서 BOP 언더바 FL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문자 스타일은 클릭해서 아리알 볼드, 레이블 스타일 간격 띄우기, 분류, 화면 표시 특성, 이 부분은 그냥 저는 쓰겠습니다. 적용. 그 다음에 레이블 독점 스타일에서 또 오른쪽 마우스 새로 만들기 위해서 변경이라고 입력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특성 세트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배관 특성 선택하시고 중칭, 연결, 지름 얘를 선택. 문자 스타일은 아리아 볼드를 선택하시고 적용. 또 하나를 레이블 독점 스타일을 선택해서 새로 만들기에서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특성 세트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타입 객체, 아니죠? 타입 특성을 선택하시고 시스템을 안 가져왔네요. 안 가져왔네요. 다시 적용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배관 특성을 선택을 해서 자동 특성 정의 추가해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죠. 확인.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이동해서 적용을 누르시고 이동해서 먼저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고 시스템을 조금 전에 입력했던 시스템을 입력해도 되고 약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약어. 이 약어가 우리가 입력했던 약어가 될 겁니다. 자, 적용 확인. 홈 탭으로 이동해서 타이프를 그리시고 시스템은 HWS, 라우팅은 일반 동용적, 간격은 100, 배관 글립 하나만 라인 하나만 이제 그리시겠습니다. 홈 탭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주석이라는 패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요 파이프 및 주석 일람표 바로 위에 이렇게 레이블 버튼 추가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얘를 누르든지 주석 달기라는 탭으로 이동하시면 레이블이라는 이 패널에 MEP 레이블이라는 이 부분이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시죠. 자, 그러면 특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스타일에서 BOP를 선택하시죠. 배치 방법은 수량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수량별을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하나씩 있고 거리별이 있고 수량별이 있습니다. 하나씩이라고 선택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배관 부분을 클릭하시고 엔터. NA라고 표현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레이블은 그 특성 세트 정의를 가져왔죠. 근데 그 특성 세트 정의는 이 배관에 입혀지지가 않았어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죠.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특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설계 관련 표시 확장 데이터라고 나올 겁니다. 확장 데이터를 클릭하시죠. 확장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현재 특성 정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랬던 이 부분을 선택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선택되어 있어요. 자, 확장 데이터 부분에 그 왼쪽 하단 부분에 특성 세트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그럼 특성 세트 추가라는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배관 특성과 파이프 객체라는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타입 객체를 선택을 해야 하시죠. 그 다음에 배관 특성이라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만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OP, FL,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수점 두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소수점을 없애느냐? 자, 관리에서 특성 관리자, 스타일 관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서 객체에서 특성 세트 종류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배관 특성을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클릭을 해주고, DOP 언더바 FL. 스타일 관리자에서 배관 특성을 선택을 하셨으면 DOP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DOP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샘플 값 입력이라는 부분이 보입니까? 이 부분에 위치 제트 값이 형식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도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보시고 확인 누르시고 DOP FL 값으로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샘플 값 입력 부분에 DOP라는 부분이 형식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십시오. 얘를 배관 높이로 선택을 하십시오. 확인, 적용, 그 다음에 또 확인. 그 다음에 리겐이라는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레이블을 주석 달기에서 MT 레이블에서 이번에는 변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선택해서 파이프를 클릭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100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앞에다 ND라는 부분을 붙이고 싶어요. 역시 관리에서 스타일 관리자 또 들어가서 문서 객체 특성 세트 정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배관 특성을 선택을 해서 공식 연결 지름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공식 연결 지름, 공식 연결 지름. 자, 엔지라는 앞에다 엔지를 쓰고 싶으면 이 공식 연결 지름을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또 FX를 누르십시오. FX에 이름을 ND 언더바 그 다음에 한글로 쓸까요? 변경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수직 부분에 클릭하셔가지고 쌍따옴표 열고 ND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쌍따옴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엔드 마크 한 칸 띄고 공식 연결 지름.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앞에 공식 연결 지름을 만 놔두고 앞에 건 예를 들어 NG 값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공식 연결 지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연결 지름만 나올 때 샘플 값 입력이라는 부분에 형식 부분을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변경이라는 형식이 있죠. 얘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NG 값이 입력이 됩니다. 변경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벽도를 아니면 어떤 단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수식 값에 의해서 별도로 초과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일단 또 확인. 알리. 저장 안 됐나? 다시 한번 볼게요. 공식민들 제대로 줬기 때문에 그렇네. 경쟁이라는 걸 따로 줘야 되네요. 다시, 100을 선택을 해서, 현재 경쟁이라고 돼 있죠. ND 경쟁이라고 우리가 입력했나요? ND 경쟁 안 했나요? 레이블 다시 주석해서 레이블에서 ND 경쟁이라고 안 만들었어요? 다시 관리, 스타일 관리자로 다시 이동하겠게요. 문서 객체에서 특성 세트 정의, 대관 특성에서 ND 경쟁 있는데 적용 누르시고 확인. ND 경쟁이 안 나타나네? 만들었는데 안 나타나네요? 자, 일단 오늘은 넘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레이블. 자, 이번에는 시스템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HWS 시스템이 됩니다. 이번 약어를 한번 입력해볼까요? 약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호 약어. 클릭. 이 옥수미로 표현되네요. 기호 약어가 아니라 그냥 약어 아니에요? 시스템이라고 입력하면 시스템 이름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썼던 환경, 시스템 이름, 그 다음에 BOP 이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BOP를 예를 들어서 끌어다가 100mm 밑으로 놓고 싶은데 얘는 이 밑으로 안 움직이게 돼요. 배관을 따라서 움직이지 이 배관을 벗어나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블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두 개나 이 세 개를 나란히 세 줄로 입력하고 싶을 때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 개를 나란히 다 입력할 때 스타일 관리자에서 레이블 문서에서 레이블 새로 만들기에서 환경 언더바 시스템 언더바 BOP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특성 세트 사용으로 가셔서
특성 세트가 현재 안 만들어져 있죠. 밑으로 특성 세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대관 특성을 선택을 해서 fx ng 광경을 클릭하십시오. 엔터. 그 다음에 스템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BOP FL 클릭. 됐나요? 됐습니까? 확인. 다시 레이블로 이동을 하셔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 변경 시스템 BOP 클릭해서 대관 특성 선택을 하시고 있나요? 왜 안 보이지? 이름 넣으면 예? 이름 이름 있는데 대관 특성에서 그냥 이름이라고. 아가 소리. 이름을 자, 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도 광경 언더바 시스템 언더바 BOP라고 주십시오. 이름을 안 됐네. 확인. 자, 적용을 주시고 다시 레이블에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확인. 주석 달기에서 레이블 입력을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광경 시스템 BOP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